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주식에 대해서 좀 다뤄볼까 해요. 미국 주식이라고 해서 뭐 개별 종목을 먼저 다루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투자를 해야 되는 게 QQQ라고 생각을 해요. 이 QQQ가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나스닥 100 지수에 투자를 하는 ETF거든요. 근데 보통 미국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이제 유튜브도 많이 잘 돼 있고 블로그도 잘 돼 있기 때문에 유명하신 분들을 이제 포트를 따라하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 QQQ의 수익률만 추종해도 충분하게 한국 시장 대비해서는 안정적인 수익률을 고수익을 올릴 수 있거든요. 근데 너무나 처음부터 욕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먼저 이 나스닥 100 종목에 투자하는 이 QQQ라는 ETF를 먼저 다 채워놓고, 그 다음에 이 ETF를 채우면서 불안전하게 공부된 종목을 투자하기보다는 이 충분한 이 수익을 누리면서 다른 종목들을 초과 수익을 누릴 수 있는 미국 종목들을 공부해 가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최근에나 뭐 과거의 수익률을 한번 보면은 이게 QQQ 차트거든요. 근데 연평균 수익률인데, 이게 최근 1년간은 21.9%, 28% 3년간 연평균이에요. 이거는 5년간 26% 정도, 10년간 21%. 엄청나게 고수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 아프게 뭐 기술주를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차피 투자할 때는 그 팡 위주로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페이스북, 뭐 테슬라, 뭐 이런 업체들 위주로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상위 종목들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어차피 이 수익률을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그 분산 투자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어떤 한 종목에 몰빵하실 분들은 모르겠는데, 나는 미국 기술주에 전반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 그래서 나는 그 미국 그 기하급수적 경제, 그러니까 데이터 경제, 어떤 전기차나 뭐 자율주행 이런 거에 전반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런 성장을 누려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굳이 한 종목에 몰빵을 하시기보다는, 그리고 아니 한 종목에 몰빵하실 분들은 그냥 하시고, 그 분산 투자를 하실 분들은 굳이 종목을 따로 사면서 그 종목의 수익률에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변동성이 비교적 개별 그 기술주에 투자했을 때보다는 낮은 편이거든요. 개별 기술주는 막 이래요. 막 움직임이. 근데 이 QQQ는 그 정도의 변동성은 아니기 때문에 괜찮은 편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그런 지수에 비해서는 어떤 수익률이 나올까? 이게 미국 그 라지캡 수익률이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게 이 회색 부분이. 근데 미국 라지캡 그 지수하고 비교해봐도 엄청나게 벌어져요. 그 수익률이. 그래서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거의 100% 가까이 수익률이 벌어지고요. 이거는 최근에 우리가 아이폰이 나온 이후에 데이터 경제로 발전하면서 우리는 좀 더 그 기하급수적 경제로 가는 거예요. 이 기하급수적 경제가 뭐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원재료를 가지고 어떤 생산을 하고, 그리고 수요 공급을 예상을 해서 그런 수요 공급이 맞아 떨어졌을 때 그 기업들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타이트하다거나 제품 공급이 타이트하다거나 그래서 공장 증설을 하고 이러면서 그 수요 공급 사이클에 의해서 그 기업의 수익이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 기업의 생산 캐파에 따라서 그 매출이나 영업이익의 한계치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기하급수적 경제에 해당되는 데이터 경제에 해당되는 이런 나스닥 상위 기술주들은 그런 한계가 없는 거죠. 뭐 공장의 캐파의 한계가 없고, 그냥 만들면 소비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리고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엄청나게 부가가치가 높은 그 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매출이나 영업이익의 한계가 좀 예전보다는 좀 떨어진다. 그래서 많은 급격한 상승을 퀀텀 점프로 이룰 수 있는 경제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고요. 연평균 20% 이상 성장은 10년 동안 올렸다는 거는 대단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삼성전자하고 한 비교를 해보면 5년 동안 수익률을 보면 삼성전자 114%밖에 못 올렸어요.
그러니까 나스닥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나스닥이 거의 2배 이상의 수익률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나스닥 평균을 냈는데도 나스닥이 이제 그 상위 가장 좋은 수익률을 선택하지 않았어도요. 테슬라 같은 걸 선택을 못했어도 삼성전자는 가뿐히 두세 배로 제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코스피 200에 투자하는 코덱스 200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처참하죠. 55% 수익률밖에 안 나왔어요. 5년 동안. 그러니까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뭐 나는 진짜 애국자다. 국내 기업에만 투자하고 싶다. 수익은 좀 노리고 싶지 않다. 그러신 분들 외에는 나는 돈을 벌고 싶다 생각하신 분들은 QQQ를 선택하는 게 좀 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연금을 투자하시는 분들, 이제 연금을 ETF로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이제 그 뭐 증권사별로 가입을 하면 연금은 ETF로 투자할 수 있는데 이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ETF는 원래 15.4% 이자 배당 소득세가 붙거든요. 이게 매매 차익인데 이자 배당 소득세가 붙어버려요. 이 ETF는 해외 ETF는 그러니까 이거를 연금은 그 대신에 연금을 ETF로 투자를 하면 나중에 55세 그 이후에 연금 탈 때까지 이제 과세 이연이 되고요. 연금 소득세는 한 3.5%부터 5.5% 사이밖에 안 되거든요. 나중에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이제 타면은요. 그러니까 ETF를 가입을 하더라도 연금으로 ETF를 가입하더라도 해외 주식형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미국 나스닥 100이 가장 이제 시총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1조 5천억 대에서 안정적이고요. 그래서 뭐 상장 폐지될 위험도 없고, 그리고 ETF는 상장 폐지돼도 좀 안 좋겠지만, 기분이 안 좋겠지만, 이 금액을 내가 투자한 금액만큼 이제 수익률이 난 것만큼 돌려줘요. 계좌로 넣어줘요. 그러니까 부도가 날 위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소득공제도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연해서 세액공제예요.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어서 월급 생활자분들은 이 해외 투자는 국내 상장 ETF도 연금 계좌를 통해서 투자할 만하다. 그런 거고요. 그리고 아까 이 QQQ ETF는 보수가 이제 이 보수거든요. 운영 보수 0.2%밖에 안 돼요. 이제 구조상 뭐 그렇게 높은 그 보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고 99년도부터 상장됐고요. 그래서 상당히 안정적인 ETF고요. 그리고 인베스코라고는 여기도 5대 운용사 안에 드는 운용사예요. 그래서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ETF의 어떤 신뢰도나 이런 거는 염려하지 않으시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는 이 장기 고성장을 누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 종목에 포함된 종목, 이 ETF에 포함된 종목, 뭐 여기서 상위 10개 종목,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 알파벳, 엔비디아, 알파벳은 A주, C주 다 갖고 있네요. 그러니까 두 개 합치면 한 8%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엔비디아, 페이스북, 페이팔, 어도비, 이 상위 종목이 53.5%. 그러니까 이 종목들, 그러니까 빵에 투자하고 싶으면 여기 투자하시면 돼요. 테슬라에 투자하고 싶으면 여기 투자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게 장점이 이제 나스닥 100 종목 중에 이제 이 밑에 있는 종목들이 좀 부실한 종목들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종목들이 부실해졌다. 그러면 제외해버리고 신규로 나스닥 100에 편입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QQQ에도 그대로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포트폴리오를 재조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막 그 개인이 개별 종목에 투자하면 막 마이너스 30% 나는 종목 있고 그러면 대부분 손절을 잘 못하세요. 근데 여기는 그런 감정을 배제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QQQ부터 먼저 자기가 만약에 투자금이 100이다. 그러면 QQQ부터 먼저 7, 80%를 채워 놓으면서 수익률을 노려가는 거죠. 계속 고민만 하고 그리고 개별 종목 공부도 제대로 좀 못하고 개별 종목 그냥 확 들어갔다가 손실 나가지고 손절도 못하고 가슴앓이 하고 이런 것보다는 QQQ로 먼저 생각하지 말고 월급 타면은 계속 달러 환전하고 QQQ 사고 달러 환전하고 QQQ 사고 해서 먼저 자산을 모아가면서 공부도 책 보고 뭐 보고서도 보고 하면서 개별 종목을 깊이 있게 공부했다. 내가 진짜 이 종목은 될 것 같아 했을 때 그 종목을 산다는 거죠. 근데 테슬라를 뭐 초기에 뭐 시총 2조에 발견해서 최근에 뭐 시총 뭐 우리나라 돈으로 1200조 뭐 그 정도 되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을 본인이 발굴하고 싶다. 그러면 본인이 QQQ부터 먼저 채워가면서 그동안에는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뭔가를 자산을 사야 되잖아요. 이 투자의 시대에. 그러니까 월마다 조금씩 조금씩 사시라는 거죠. 막 거치식으로 확 사라는 게 아니라 이런 종목은 적립식으로 샀을 때 더 좋거든요. 그래서 계속 조금 조금씩 모아가면서 내가 진짜 어떤 나중에 10배 이상 갈 종목을 한번 발굴해 본다는 생각으로 그런 개념으로 한번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